고려 4대 광종은 고려의 개국 공신들의 기득권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과 왕위를 걸고 과거 시험을 전격 단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시험제도의 공정한 관리와 입시 부정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제도의 공정한 관리는 국가 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 요인입니다. 조선은 고려의 과거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계속 계승하여 조선 중기까지 잘 관리하여서 조선은 중기까지 그런대로 왕조를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 특히 1800년 22대 왕 정조 사후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서 조선의 과거 제도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척들이 기득권을 세습시키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서 온갖 부정행위를 다하여 아들들을 과거 시험에 합격시켜서 관직에 진출을 시켰죠. 그 결과 조선은 인자가 발탁되지 못하고 온갖 부정부패가 범람하여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은 서울법대 교수였던 교육자였으며 또한 아주 높은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딸을 의사로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조선 후기에 외척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고려 4대 광종은 고려의 개국 공신들의 기득권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과 왕위를 걸고 과거 시험을 전격 단행하였습니다. 광종은 그 고려 창건자 왕건의 세 번째 아들로서 광종이 왕이 되었을 때 고려의 개국 공신은 무려 2,000명이나 넘었습니다. 그 고려의 개국 공신 2,000명들은 자기 아들들을 고려의 관직에 세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고려는 그 개국 공신 2,000명의 국가가 되고 백성들을 위한 국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그대로 놔두면 고려는 망한다고 생각하고 고려의 개국 공신들의 기득권을 세습시키지 않기 위해서 광종은 중국 후주에서 시행하던 과거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개국 공신들의 반대가 극렬하여 광종은 왕위와 목숨을 걸고 과거 시험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그 시험 제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광종은 고려 관리를 시험 책임자로 앉히지 않고 후주의 즉 중국의 쌍기를 관리 책임자로 앉혀서 고려의 과거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고 고려의 개국 공실의 기득권 세습을 차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서희와 강감찬 등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과거 제도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었고 474년간 왕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고려의 과거 제도를 개성한 조선은 후기에 와서 정조 사후 과거 제도가 부정행위로 물러내지기 시작하고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선의 그 양반 제도는 과거 시험에 3대에 걸쳐서 합격자를 계속 내지 못하면 중인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척 세도를 하는 양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아들들을 과거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행위를 다 저질렀습니다. 조선 후기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선비도 돈과 빽이 없으면 합격을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왕족도 돈과 빽이 없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젊은 시절 왕족이었지만 과거를 한번 치르고 낙방하고 나서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미국 선교사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교하여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은 그 철종시대에 와서는 정말로 돈 없고 빽 없는 선비는 재물이 뛰어난 재주를 가져도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종시대에 왕이 어전회의를 하면 어전회의에 참석한 그 대신들의 약 80%가 안동 김씨 문중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씨 조선이 아니고
안동김씨 조선이라고 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1800년 22대 왕 정조 사후 안동김씨 외척이 60년간 그리고 영민씨 외척이 25년간 권력을 장악하면서 매관매직이 성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김씨 우두머리 영의정 김좌근의 애첩 나합도 매관매직을 하여 관직이 마치 시장의 상품처럼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다양한 과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 대신 글 잘하는 선비를 과거장에 들여보내서 대신 답안을 써주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시험을 보지만 남의 답안을 보고 베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낸 답안지를 시험관에게 얘기해서 그 답안지를 다시 빼내 가지고 와서 밖에서 다시 답안을 써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한 답안지와 또 바꿔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집에서 답안을 작성해서 시험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써가지고 합격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콧구멍 속에다 컨닝 페이퍼를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부정행위를 합니다. 또 붓대 속에 페이퍼를 숨기고 들어가서 부정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인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정답이 있는 서책을 그 시험 보는 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더욱 심한 것은 시험장까지 미리 사전에 밖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 속을 통해 가지고 정답 시험 답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과거 제도의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돈과 빽이 없었으면 절대로 등용이 될 수가 없었고, 아무리 실력이 없고 개망난이도 돈과 빽이 있었으면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권력 기득권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계속적인 기득권 세습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예를 들면 조국의 딸을 입시 부정을 통해서 의사를 시켜 출세시키려고 했던 사고방식은 조선 후기 기득권 세습을 시키고자 한 부정행위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시험 제도가 철저하게 100%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인들과 흑수저 출신의 인재들이 발굴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제도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부모의 사회적 배경 등을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등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 사회에 진출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조선처럼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